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영주권 또는 합법 비자 소지자라 해도 경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남쪽 잉그로드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훔치던 절도범들을 저지하려던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전략을 논의했지만 평화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국제개발처 USAID의 직원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터에서 모든 짐을 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이후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국경이나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는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관련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최소 500만 달러, 원화로 7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부호, 투자력이 입증된 기업에게는 이민 문호를 아낌없이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열어주는 EB5 제도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2년 의회에서 법률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7년까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효력이 강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투자 이민을 변경하거나 또는 변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명령으로 투자 이민을 급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기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 목적인 무비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들이 대상입니다. 대사관의 인터뷰도 요즘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갈수록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거점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E2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지를 미리 예상하시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입국 심사 역시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인데 이민법 전문가는 영주권 소지자라도 비도덕적인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여러 번 있으시다든지 가정폭력이 있으시다든지 마약 관련되는 사유가 있다든지 그 외에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다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 학업 목적인 F1 비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학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던 유학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교육기관 등록 기록을 보유한 경우 영주권자라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디 관련 기록이 있으신데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관련 학교 기록이 있으신 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셨더라도 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영주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한데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 체류가 필요했던 목적을 잘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한 이민자라 할지라도 평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남쪽 잉그로드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훔치던 절도범을 저지하려던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잉글로드 지역의 주택가. 길에 멈춘 차량 한 대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주차돼 있는 차량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부품인 캐랄리리 컨버러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는 절도범입니다. 잠시 후 화면 왼편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는 남성. 출근길에 절도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범행을 저지하려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범인은 갖고 있던 총으로 총격을 가했고 가슴에 총을 맞은 이웃 주민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48살의 후안 산체스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이 평범한 가장은 지난해 손주를 보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승진까지 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산체스는 사건 당일에도 직장에 일찍 출근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2명의 용의자와 용의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밖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키 5피트 4에서 6인치, 몸무게 180에서 200파운드 정도의 작지만 육중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범행 당일 검은 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몰던 또 다른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의 차량은 2002년에서 2006년도형 사이 금색 도요타 캠리 4도어 세단으로 썬루프와 유리창은 짙은 틴트가 돼 있고 왼쪽 안개등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총매 변환기 절도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LA 다운타운에서는 30대 헐리우드 배우가 자신의 차량에서 총매 변환기를 훔치던 절도범들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3명을 살인 가담 혐의로 1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했는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모두 18살 10대들이었습니다. 경찰은 LA에서 기승을 부리는 총매 변환기 절도의 경우 갱 조직들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절도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총매 변환기는 일반 차량의 경우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000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이 때문에 절도범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때 월 평균 1,000건을 기록했던 관련 절도는 경찰의 집중 단속 이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달 평균 350건에서 500건의 절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전략을 논의했지만 평화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국왕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는 곧 방문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두 정상은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backstop, you could say. I don't think anybody's going to play around if we're there with a lot of workers and having to do with rare earths and other things which we need for our country.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역사적 협정으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To ensure that this deal is something which is not violated,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at if there is a deal, we keep it. 영국과 프랑스 등이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장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 시도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조빈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옛 KGB 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호평하며 첫 접촉이 어느 정도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Первые контакты с но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вселя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надежды. Есть встречный настрой работать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푸틴 대통령은 서방 일부 지도층이 이런 분위기를 방해하려 할 것이라며 모든 외교, 정보 자원을 동원해 그런 시도를 저지할 거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실무자급 접촉으로 대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저에서 협상이 6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 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새 외교관 임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станет первой в череде подобных эксперт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оторые приблизят нас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ой к преодолению возникших разногласий, укреплению мер доверия. 한편 푸틴 대통령은 당대당 교류 차원에서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리희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최근 3년간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당 중앙위 비서를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공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절감 운동으로 해체 직전인 국제개발처 USAID의 해고 직원들은 오늘과 내일까지 모든 짐을 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쇄 방침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처 USAID의 워싱턴 소재 인도주의 업무국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개인 소지품을 빼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0명이 100여 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처는 사흘 전 4,800명의 직원을 휴가 조치했고 추가로 1,6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상위 부처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는 이 독립 연방부서 인원을 수백 명 크기로 줄이고 있고 쓸데없는 낭비라며 폐쇄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폐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USAID의 해외 원조 계약 90% 이상이 폐기되면서 600억 달러의 전 세계 미 원조가 사라진다고 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워싱턴 본부에서 일하던 5,600여 명의 직원 중 해고나 휴가 조치를 몇 명이 당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전 사무실에서 개인 소지품을 빼낼 시간과 절차를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공무원 해고 등 지출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의회 의원들에게는 급여를 올려주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의회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 부정부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부정부패가 대중에게 1000배나 더 큰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17만 4천 달러로 2009년 이래 동결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의 해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4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높은 수준이며 전문가 예상치 22만 5천 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가 지난해만 해도 400에서 6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2월 중순 기준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인 8,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한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주요 기업들도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실업수당 청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한 달 유예했던 25% 관세를 현지 시간 3월 4일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내각회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4월 2일에 부과될 거라고 한 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중국에도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자로 10%의 관세가 추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하루 사이에도 오락가락하는 정책 불확실성은 금융시장도 흔들고 있습니다. 전날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의 주요 주가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한몫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청구 건수가 급증했는데 정부 효율부가 연방 공무원을 감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It's not without, some macro hiccups, even things like, the Doge Commission eliminating waste in the government. Yes, that's good, but it does potentially mean that a lot of dollars that were, flowing into the economy are pulling back.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지금 금리 수준이 크게 제한적이지 않다며 당장 정책 변화에 나서지는 않을 모양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그리고 다음 주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모두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지표들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등 LA에서 발생한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한 한인 피해 집계가 나왔습니다. 한인 산불 피해 돕기 성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LA 한인회가 어제까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 피해는 주택 소실 30건을 포함해 총 45건이 접수됐습니다. 한인 피해는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 약 60%, 이튼 산불 35%, 선셋 산불 등 기타 지역 5%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주택 소실 피해 30건 중 완전 전소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LA 산불 구호 자선 경매가 성황리에 종료되면서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금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구호를 위한 자선 경매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80개 이상의 첼시 갤러리와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총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산불 피해 지역과 최전선 응급 대응자들을 돕는 LA Firefighter Foundation, 월드 센트럴 키친, LA Art Community Fire Relief Fund에 전달됩니다. 이번 경매에는 아가사 스노우, 크리스토퍼 메이코스, 콜렛 루미에르 등 유명 예술가들이 기부한 작품들이 포함되었으며 TC 초우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예술을 통한 연대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자선 행사에 기여한 예술가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이제 LA Fire 모금 행사였어요. 저희가 모금한 거는 3 organization한테 주거든요. 이제 아티스트들이 아트를 도네이트 했고요. 네, 25%는 아티스트 분들 드리고 나머지 75%는 다 100% 도네이트해요. 그리고 지금 10만 불 이상 레이즈 됐고요. 이번 경매는 아트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온 후원자들과 수집가들이 마음을 모아 피해자들을 돕는 중요한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트 포 호프라는 자선 이니셔티브는 80명 이상의 예술가들의 기여를 통해 예술의 힘을 발휘하며 LA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에 자사 차량을 이용한 승객 운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한 공공정보 공개 요청으로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 운송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차량을 소유, 관리하고 직원이 운전자로 활동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운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신청이 허가될 경우 승객들은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대변인은 테슬라의 신청을 심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